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간의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에 나오는 스바루, 에밀리아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속칭 리제로라고 불리우는 작품의 주인공 나츠키 스바루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사망을 하게 되면 게임처럼 어떤 시점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귀멸의 칼 세간에 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의 나츠키 스바루는 애니메이션 시즌2의 능력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스바루는 에밀리아와 함께 데이트를 하는 날이라 아침부터 들뜬 마음에 신나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소풍을 간다는 것에 꽃단장을 했고 둘은 마을 밖으로 놀러 나가게 되었죠. 며칠 전 스바루는 숲속 언저리에 있는 어떤 동굴에서 반짝이는 수정이 있던 것을 발견했고 그 아름다운 수정을 보여주기 위한 핑계로 에밀리아와 데이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바루가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고 하자 천진난만하게 신나했고 그들은 곧장 그 동굴로 가게 되었습니다. 스바루는 내가 직접 발견한 거라며 자랑스럽게 말했고 에밀리아는 그 반짝이는 수정을 보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에밀리아는 황급하게 스바루에게 그 마석을 만지면 안 돼!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스바루는 그 마석을 뜯었고 둘은 엄청난 빛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떤 낯선 동굴에서 눈을 뜨게 된 에밀리아와 스바루. 스바루는 자신의 손에 빛을 잃은 마석을 보게 되었고 당황하며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물었죠. 에밀리아는 그건 어떤 마법이 걸려있는 마석이었고 스바루가 손을 대는 순간 발동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스바루는 자신 때문에 뭔가 이상한 상황에 놓인 것 같아 당황했고 애써 침착한 척하며 에밀리아에게 아무 걱정 말라며 자신이 꼭 이 일을 해결해보겠다고 단언했죠. 그러면서 나와보니 숲속이었고 주변 나무들을 보니 어째 낯익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앞에는 양갈래길이 있었고 그들은 일단 왼쪽 길로 가게 되었죠. 한참을 그쪽 길로 가고 있을 때 멀리서 사람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고 이곳은 어딘지 물어보기 위해 스바루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니 일본의 전통 옷이었고 일본 사람으로 보였기에 설마 자신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건가 기뻐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며 속삭이듯이 말했고 스바루는 아무 경계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존재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스바루의 목을 물었고 곧바로 동맥이 끊기며 엄청난 피를 쏟게 되었죠. 멀리서 자신을 구하러 뛰어오는 에밀리아의 충격받은 표정을 끝으로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스바루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다시 눈을 뜨게 된 스바루. 그곳은 처음 이 세계에 왔을 때의 낯선 동굴이었고 에밀리아는 스바루가 방금 들고 있던 건 마법이 걸려있던 마석이었고 스바루가 손을 대는 순간 발동된 것 같다며 아까와 똑같은 말을 했죠. 스바루는 죽으면 다시 어떤 지점에서 되살아나는 사망핵이라는 저주를 가지고 있기에 이번 리셋 포인트가 이곳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뭔가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단 에밀리아를 데리고 아까 그 이상한 존재가 있던 길이 아닌 오른쪽 길을 선택해서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가다보니 이번에도 멀리서 어떤 남자가 있었고 딱 봐도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칼을 들고 있었고 그 칼에는 피가 묻어 있었죠. 풍주 사나미는 스바루와 에밀리아를 발견한 뒤 걸어왔는데 어쩐지 에밀리아에게서 인간과는 다른 느낌이 물씬 풍겼고 사나미 역시 경계를 하며 어이 여자 너 정체가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밀리아는 잔뜩 움츠러들었는데 에밀리아는 하프 엘프로 원래의 세계에서 자신의 외모가 최악의 마녀인 사테라와 비슷하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차별을 받고 경계를 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죠. 사나미는 그런 모습을 보자 오히려 의심을 했고 혹시 너네 오니와 관련있는 녀석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니라는 말에 스바루는 이곳에도 오니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 자신과 친한 쌍둥이 오니인 램과 람이 떠올랐죠. 스바루는 그래 오니들과 친하고 아주 좋아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미는 갑자기 광기에 찬 표정으로 변했고 서서히 스바루에게 다가오며 그래? 오니랑 친하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놈은 오니 편이라는 거냐? 라고 또 물었죠. 스바루는 그래 난 오니랑 같은 편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그 순간 사내미가 칼로 스바루를 베어버렸습니다. 저 멀리서 에밀리아가 안돼! 라는 소리를 치며 사내미에게 마법을 쓰려고 하는 모습과 사내미가 에밀리아에게 대응해 바람의 호흡을 시전하는 모습을 끝으로 눈앞이 흐릿해지며 스바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동굴에서 눈을 뜨게 된 스바루. 아까 사내미에게 베인 곳을 괜히 손으로 만져보며 공포에 질렸고 아까 그 녀석은 뭐지? 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갈피를 잡기 쉽지 않았죠. 에밀리아는 아까와 똑같은 대사를 했고 스바루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 위험한 녀석이 하나씩 있었기에 한쪽을 올라 그 녀석과 싸워야 하는 건가 싶었죠. 싸움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에밀리아를 앞세워 싸우게 하기도 민망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저 멀리서 자신을 물어주겠던 존재가 보였고 자신을 발견하자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걸 보게 되었죠. 스바루는 젠장 싸울 수밖에 없는 건가? 지금 무기도 없는 상황인데 에밀리아에게 마법으로 쓰러뜨려 주라고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오니가 스바루를 잡아먹기 위해 뛰어왔고 에밀리아 입장에서는 저 오니와 마주치는 건 처음이기에 뭐냐며 당황했죠. 스바루는 다른 쪽을 보니 아까 자신을 칼로 베어 죽인 존재가 이쪽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고 제길 이 방법도 꼬여버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사내미가 뛰어와 그 오니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고 추악한 오니 자식 지옥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스바루는 그 말 듣고 이곳의 오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오니와 약간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사내미는 스바루와 에밀리아를 보고 다친 곳은 없냐고 물었고 이 산은 오니가 출몰하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내미에게선 저번 생과는 다르게 자신들을 적대하는 느낌이 아니었고 오니와 관련된 자가 아니면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구해주는 쪽이라는 걸 느꼈죠. 그러다가 에밀리아의 모습을 보고 살짝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죠. 스바루는 우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여행을 하다 보니 이곳까지 들어오게 되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사내미는 오니한테 습격받은 거 보면 무장과 관련된 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경계를 풀었죠. 스바루는 사내미에게 오니란 어떤 존재고 당신은 정체가 뭐냐고 조심스레 물었고 사내미가 답하길 오니는 인간을 주식으로 하는 쳐죽여야 할 존재이며 나는 그 오니를 사냥하는 귀살대 검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에밀리아가 오니 중에서도 착한 오니가 있지 않나요? 라고 말했고 사내미의 표정이 차갑게 돌변하자 스바루가 끼어들어 사실 저희가 온 곳에서도 오니가 있는데 저희 나라의 오니들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고 인간을 잡아먹지 않아서요 라고 했죠. 사내미는 그 이야기에 꽤나 놀라며 다른 나라에도 오니가 있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하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들을 귀살대 본부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스바루는 뭔가 일이 커지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어쨌든 자신들도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잠자코 귀살대 본부로 들어갔죠. 귀살대 본부로 모여있는 주들을 보고 한껏 긴장을 한 스바루. 다들 사내미 같은 인물이면 어떻게 하지? 외모가 다른 에밀리아를 공격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죠. 그때 가장 먼저 연주 미츠리가 에밀리아를 보고 이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본다며 외국인들은 이렇게 다 예쁘냐면서 엄청나게 반겼고 친해지고 싶다며 다짜고짜 양손을 잡고 이따가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음주 우지탱균도 에밀리아를 보더니 꽤나 화려한 여자군. 물론 이본보다는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화려한 외모를 가졌어 라고 말했고 충주 신호부 역시 어머 참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라며 상냥하게 반겼습니다. 사조 오바나이는 아직 자신은 낯선 이들을 신용할 수 없다면서 경계했고 하주 무이치로는 멍하니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죠. 교메이는 그저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염주교주로는 호탕하게 정말 예쁜 숙녀군.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예쁜 것 같다. 하지만 조금 움츠러들어 보이는데 어깨를 쫙 펴고 걷는 편이 더 좋을 거다 라고 하며 호탕하게 말했고 기운은 멀찌감치 떨어져 관심 없어 보이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에밀리아는 이렇게 어디선가에서 환대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얼떨떨했고 스바루는 아무리 그래도 아무도 나한테는 관심을 안 가져주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당주 및 주들과 자신들의 세계에 있는 오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사실 자신들은 외국에서 온 게 아닌
이 세계에서 오게 되었다는 걸 말했죠. 그 증거로 에밀리아가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마법들을 보여줬고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우부야시키 당규는 부디 이곳에 있는 오니들을 퇴치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겠냐며 부탁을 했고, 스바루는 아무래도 흐름상 그 무전이란 녀석을 해치워야만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느껴 그 제안을 허락했죠. 스바루는 짬을 내어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전집종호흡을 배우며 검술을 익혔지만, 스바루의 검술 교육을 받은 염주 쿄조로는 스바루에게 아무래도 검술에는 큰 재능이 없어 보인다고 했죠. 스바루는 부들거리며 원래 나는 전투에 강한 캐릭터는 아니라고 위축이 되었지만, 쿄조로는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네가 좋아하는 에밀리아를 지켜줄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기운을 북돋아주기도 했습니다. 스바루는 그 말에 내가 에밀리아 땅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쿄조로는 너 나이의 소년이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며 시원하게 웃었죠. 그때 충주 시노부가 나타나 쿄조로에게 어떤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쿄조로는 알겠다며 자신이 그 임무로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바루는 어떤 임무냐고 물었고, 어떤 열차를 타고 조사를 하는 임무라고 하자 스바루는 자신도 따라했던 말하며 시나리오 1부가 끝이 나게 되죠. 스바루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전투를 가지고 싸우는 캐릭이 아닌 여러 번의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 답을 찾는 캐릭이기에 에피소드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 제작이 중단될 수도 있지만, 반응이 괜찮다면 꽤나 많은 내용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